베트남 뒷골목에는 반미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쏘는 미사일 실험은 자주국방이고 북에서 쏘면은 그거는 도발이다. 그거 말이 안 되죠. 미국과의 동맹 관계 안에서도 평화라고 하는 가치를 추구할 때 동맹인 거지. 가치에 위배되는 미국이 과연 우리 동맹인가? 이거 아니다. 격렬하게 반미 운동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향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 혜택을 이제 민주 진영이라고 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제 10년이 그 이명박 정권을 넘어오면서 미국이 영향력을 다시 회복해 버렸어요. 회복하면서 이제 민주 정권으로 바뀌었지만 도저히 그 손댈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그런 현재 상황이라,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런 남북 경협이나 우리끼리 함께 이제 평화로운 어떤 그런 제출을 취하려고 그래도 그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그 미국이라는 벽 때문에 사실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반미 얘기하니까 제가 베트남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베트남 뒷골목에는 반미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반미가 맛있게 드셨어요. 네, 그 바게트 빵 이름이 반미더라고요. 우리가 즐겨 마시는 거 있잖아요. 아메리카노. 네. 네. 그거랑 반미하고 아주 잘 어울리다. 아메리카노를 사실은 많이 외치고 있었네요. 북의 체제는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우리하고 다른 측면이 강하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쏘는 미사일 실험은 자주국방이고 북에서 쏘면은 그거는 도발이다. 그거 말이 안 되죠. 상대방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들도 자의적인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미사일도 가져야 되고 여타의 그 무기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지 뭐. 저 사람들 체제도 뭐 나름대로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체제야. 그 인정하고 교류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평화라는 게 정착되는 것이지. 미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첫 번째로 외치는 구호가 뭐냐면 저 나라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그 대량 살상 무기로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대량 살상 무기를 첫 번째로 사용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최근에도 그랬잖아요. 이라크에서 막 집단 융단 폭격하고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양쪽 이야기가 동시에 들려야 되는데 한쪽 이야기만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거든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모르는 이유가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우리는 들은 적이 없어요. 다 이제 남한에서 미국에서 하는 이야기만 듣고 세뇌되다 보니까 북한의 이야기나 북한의 입장을 모르죠. 가치로 바라볼 때 미국과의 동맹 관계 안에서도 평화라고 하는 가치를 추구할 때 동맹인 거지. 평화라는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지들 사리사욕에 우리를 이용한다. 네, 무기는 막 팔아먹고 앞에서는 막 착한 척하고 뒤에서는 다 팔아먹고 다 조종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전 세계 무슨 반장 노릇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가치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치에 위배되는 미국이 과연 우리 동맹인가? 이거 아니다.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더 이상 동맹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미국은 동맹, 북한은 적대 국가, 이런 식으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추구해 나가는 이 평화 담론에서도 가치로 늘 바라보고 그 취사 선택해야 된다. 그래야 대화의 여지가 없는 나라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지금 8년째 이렇게 이제 부석사 불상을 가지고 이제 재판을 해오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두드러지게 이제 친일 쪽 입장을 가진 사람들하고 일본의 공격이 엄청나게 세지고 있어요. 일본의 연구 용역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교수들이 엄청 많아요. 몇십억씩의 그 연구비를 받고 연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재 학자들의 생계가 일본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일본의 기본 시각은 우리 편이 당선됐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으로 본다는 거죠, 윤석열 정권은. 근데 이제 윤석열 정권도 좀 명심해야 될 게, 그렇게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편승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펼 경우에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정권의 운명이 정말 박근혜가 탄핵됐듯이 몇 년 후를 장담할 수 없다. 정말 잘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친일파가 청산이 안 됐잖아요. 그 친일파들이 다시 정권을 그대로 잡고 모든 그 관료 조직, 교육 조직,
경찰 조직, 군대 조직까지 다 장악했어요. 우리나라 지배층을 친일파들이 다 장악하고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친일파라고 실각될 것 저는 좀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 아니 그런 왜냐면 정책을 할 거라는 거죠. 친일 그런 정책을 하더라도 거기에 응원하는 친일파들이 너무 많아서 압도적으로 왜냐면 그 친일파들 후손이나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서 뭐 이제 돈을 받든지 그러니까 친일본 인사들 친일파들이 옷을 바꿔 입었잖아요. 누구로 바꿔 입었어요? 친일파들을 살려준 게 미국이기 때문에 친일파들이 친미파로 옷을 바꿔 입었어요. 선임이 친일파를 하지만 사실은 친미파들이에요. 친미파들이 사실 우리 그 나라를 그대로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걱정되는 겁니다. 소송리에 사드 배치됐을 때 그 중국이 강렬하게 반발해서 모든 관광객들 그 관광 중단시키고 경제인들 저거 해갖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우리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로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해요. 중국도 세계 3위의 그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중국과의 전쟁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대리전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남한하고 대만밖에 없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시키는 단추를 누르게 되면 그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상상하기 이제 쉽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 위협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제 타격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선제 타격을 할 수가 있나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할 수 있어요? 맨날 한미 연습하는 게 그 선제 타격 연습이에요. 그렇게 미국 허락 없이는 못하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럼 우리가 자주 독립을 한 후에나 네.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전자권도 없는데 우리가. 아, 없구나. 예. 없는데 뭘 갖고? 선제 타격을 하면 그건 전면전이거든요. 근데 전면전을 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사람들이 누군가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일단은 피해를 봐요. 누구나 목숨을 위협받고 전쟁이라는 것은 참 참혹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가장 많이 잃을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잃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니 몸밖에 없는 사람은 잃을 게 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권력과 재력과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걸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선제 타격이나 사드 추가 배치도 사실상 그냥 헛말이다. 근거도 없고 그렇게 할 배짱도 없는 사람들이다. 자기 거를 내놓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만한 사람들은 못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우리 이제 국내 상황만 놓고 보면 국내에 있는 자본가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겠죠. 그런데 국외에 있는 자본가들, 특히 미국에 있는 군산복합체 기업들은 8개인가요? 걔네들은 전쟁을 간절히 원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끊임없이 무기를 만들고 근데 이제 무기를 소모해야 예. 공장이 돌아가니까. 예전에는 그랬었는데요. 이제 지금 이제 미국도 달라진 게 뭐냐면 경제 규모가 달라져서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거를 이제 대변하고 있잖아요. 옛날은 경제 규모가 작아서 군산복합체가 이제 일어나면 전체적인 미국의 경제도 같이 따라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경제 규모가 커져서 군산복합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적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전쟁을 일으켜서 군수산업을 일으켜도 미국 경제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일부 자본가들의 탐욕이라는 것이 국민 전체를 보지 않거든요. 일단 뭐 국가가 망하든 말든 자기들만 돈 벌면 돼. 그게 이제 이제 기본적인 거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전체 경기는 나빠졌을지 모르지만 나토가 재무장 들어가면서 이미 엄청난 그 이익을 얻었거든요. 독일 재무장 들어갔죠. 다른 이제 발트 삼국이나 그런 분들도 다 이제 무기 구매하면서 스스로 이제 자주 국방에 대한 그런 의지를 높이는데 스스로 능력이 없으니까 다 무기를 사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어디로부터 오냐면 미국으로부터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제일 큰 이득을 보는 것이 어디냐면 나라가 아니고 미국에 있는 군산복합체들이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거든요. 똑같은 논리로 이제 대만이나 한국에서 국제적인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면 누가 이득을 볼 거냐?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본가들 다 의미가 없어요. 유일하게 그 키를 좌우지할 수 있는 그 핸들을 갖고 있는 것은 미국에 있는 군산복합체들이라고.
돈 때문에도 많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몇 년 전인가 군용 납품했던 USA라고 안 했습니다. USB 뭐 그런 것도 심지어는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통도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70몇만 원. 네. 그리고 그 야전 침대가 얼마나 좋길래 400만 원. 예, 한반도에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은 청산되지 못한 과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라는 건 원래 민족주의에 기반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보수는 친일을 주장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친일파가 그 가면만 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수가 아니에요. 진정한 보수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김구 선생이 우리나라 보수의 원조 정도 될 수 있겠다. 지금 가만히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 나라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친일을 하고 친일을 했던 그런 놈들인 거예요. 놈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주리를 이루고 있구나. 아 나도 이제부터는 친미로 갈아타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런 느낌이 혹시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떠올랐어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빨갱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혹시? 미국이 그 레드 아일랜드를 해갖고 예. 그래서 그 빨갱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막 이슈가 되고 했던 것들이 그것도 어떤 그런 감정들 사삼인 게 아닌가. 지부님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우리 그 이제 제가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다들 막연하게 6.25 전쟁 이후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해방 이후에 1946년도에 미군 정청이 여론조사를 하니까 남한 인구의 77%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거예요. 국가 이념 체계로. 47년도인가 미국의 그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돼요. 트루먼 독트린 이후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제 적대시하고 배역하는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동조한 게 남한에서 누구냐면 친일파들이에요. 친일파들이 친일파로 옷을 갈아입고 반공을 외치면서 공산주의자를 때려잡는데 그 친일파들이 때려잡은 공산주의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2년 3년 전에 이제 항일운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대로 그 이어져서 이제 6.25 전쟁 났을 때 제가 이제 한국 그 전쟁 역사를 보면서 이해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왜 그 부산까지 전투를 왜 안 했지 얘네들이. 그러니까 국군이나 미군들이 전투를 안 해요. 바로 부산까지 쭉 내려가 버려. 그냥 후퇴만 해. 후퇴하면서 얘네들이 한 게 뭐냐면 그 전까지 파악됐던 그 이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들 그 명단이 있잖아요. 보도연맹이라는 이름으로 받았던 명단에 그 명단에 있던 인물들을 다 학살해 버려요. 전국적으로 동시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대전에 있는 골룡골에 있는 7,000명의 그런 그 학살지고 우리가 지금 발굴해서 다 드러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뭘 심어줬냐면 반공 트라우마를 심어준 거예요. 반공 트라우마, 공산주의, 빨갱이 트라우마를 심어갖고 지금 또 뭔 말하면 노동동원 하면은 빨갱이라 그러잖아요. 왜냐면 우리 피 속에 지금 빨갱이 하면은 이제 잡혀 죽는다 하는 그런 것이 트라우마가 딱 생긴 거예요. 저도 요즘 빨갱이 소리 그동안 많이 듣는데 그때마다 이제 기분이 좋은데 그것도 근데 어떤 분들은 저보고 뭐 옷 벗기고 구속시켜야 한다고 막 사제복을 벗기고 뭐 너무 야해요. 구속을 시키라고 그냥 시키지 왜 옷을 벗기고 구속을 시켜갖고 성희롱 아니에요 이거? 문화적 폭력도 굉장히 강하게 있었거든요. 2년만으로 공격한 게 아니에요. 6.25 전쟁 당시에 월정사 사진을 보면은 마당 가운데 탑만 있거든요. 그 탑만 빼고 다 불타버렸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여주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저기 북한 군의 인민군에 의해서 다 불탄 거로 막 얘기를 하고 막 오해를 해요. 그러면 그 절을 불태운 건 누구냐? 미군이에요. 그럼 미군이 왜 월정사를 그렇게 문화재를 불태웠을까? 그건 문화적 폭력성이에요. 합천 해인사가 있잖아요. 팔만대장경이 있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합천 해인사에 폭격명령을 내렸어요. 그거를 누가 내렸냐? 미군이 내렸어요. 해인사를 폭격해서 팔만대장경 불태워라. 4.3 항쟁 때 그렇게 몇백 명의 순임들이 집단 학살당했다는 거는
최근에 알았어요. 저는 이제 뭐 민간인들만 학살을 당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스님이라는 이유로 학살을 당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아, 이게 단순한 이념적인 문제만은 아니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거든요.